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대한항공통신 오늘 이제 장 초반에 무려 7%나 급등하면서 초강세 흐름이 나왔죠. 근데 이 박스에 대한 흐름은 돌파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윗꼬리를 날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흐름이 하나 포착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던 거는 A, B, C파죠. 일반적인 C파는 저점을 낮추는 파동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현재 구간에서 이 11선의 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한 거죠. 근데 유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A, B, C에서도 그러니까 저점을 깨지 않고 변형파로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낮추는 게 아니라 박스 횡보를 하면서 그 조정을 마무리를 하는 거죠. 즉 이 박스 안에서 이 대한항공통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거는 이 대한항공통신은 언제 강세가 나왔었죠? 네, 바로 이 시장이 조정을 만들 때였죠. 조정장에서 갈 곳을 잃은 돈들이 테마주의 성격을 띈 광통신 쪽, 그 외의 테마주들로 옮겨가면서 테마주 형태로 대한항공통신이 올라온 건데, 그런데 오늘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조정을 이야기하는 그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와 이 대한항공통신 다음 주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은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대한항공통신 저는 이 현재 위치에서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반등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일단 시장은 뭐 유가가 좀 다시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의 조정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항공통신도 오늘 보면 바로 즉각 반응을 하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조정세에도 얘는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건 이 광전자 그리고 이 비셈전자죠. 대장의 성격을 가진 종목들이 제가 보는 이 맥점 밴드에 오게 되면 그럼 이제 대한항공통신도 반등을 만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보면 광전자 이 1만원 심리가를 안 깨더라고요. 오늘도. 자, 비셈전자도 저점을 안 깨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좀 더 밀리면 갭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깨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깨져도 반등이고요, 유지를 한 상태에서도 반등이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들, 광전자도 깨져도 반등이고 여기 1만원 심리가에서 바로 반등도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죠. 분위기. 그게 지금 하나둘 퍼즐이 맞춰지면서 반등의 조건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근접치에서부터는 우리가 정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음 주에 밀리는 그림이 나와도 매수고요, 유지를 해서 바로 또 전환이 나오더라도 이 매수에 대한 관점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대한항공통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깨는 그림이 나오면 박스의 하단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거고, 지금 보면 맥점 분봉에서 딱 이렇게 맞물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바로 급반등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만들고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장에 대한 조정 분위기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고. 시장 역시도 제가 계속적으로 5,000포인트에서 상승을 이야기했던 거는 이 맥점 분봉에서 이 안착을 하는 그림을 봤고, 그 뒤로도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5,000포인트에서 무려 6,750포인트, 1,750포인트가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들. 적게 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시장 자체가 올라올 때 보통 바닥권에서는 한 1,000포인트 정도 오르면 기간 조정이 나왔고요.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000포인트가 오르니까 기간 조정이 나왔어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제 상승의 각도가 커졌기 때문에 이 4,000포인트에서는 거의 이제 2,000포인트가 올라오고 나서 더 강한 변동성이 나왔죠. 이 5,000에서 지금 1,750 적게 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이 맥점이 딱 이 맞물리면서 마감을 했다는 거죠. 즉 지수가 깨지면서 약 조정을 보이는 그 구간에서 이 광통신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리면서 이 기술적 반등을 만들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자, 이걸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광전자 그리고 동양고속. 자, 제가 이 광전자의 패턴을 이야기할 때 이 동양고속을 제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동양고속을 똑같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력들의 똑같은 형태로 급등을 만든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이 뭐 이게 대장주냐 뭐 저게 대장주냐 어떻게 판단하냐고 댓글 다셨던데, 저가 대비 탄력이 가장 강하게 나온 놈을 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동양고속 역시도 빠지면서 이 맥점이 닿을 때 상한가와 그 다음날 시가를 무려 15%나 띄우는 거의 이제 50%짜리 반등이 나온 거죠. 자, 광전자도 그런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말씀드렸지만
한 1만 원의 반등이냐, 한 박스가 빠지고에 대한 반등이냐. 반등에 대한 그 시점에 거의 근접을 했다라는 거죠.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2에서 3일간은 강반등세가 이어지는데 그때 이 대한항공통신도 기술적 반등을 만들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어떤 그림이 나오냐 말씀드렸죠. 지키고 나서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고요. 이 박스를 돌파하면서 그죠? 아니면 한 번 더 이렇게 깨지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바닥라인에서 만드는 어떤 역헤드 숄더라든가 이런 패턴을 보이고 전환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빠져도 반등이고 유지를 해도 반등이다. 즉 매수에 대한 맥점이 다음 주에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이 추매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지난 이 강반등을 예측했었던 것처럼 이 반등에 대한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이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운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 지금 다시 매수를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만 참고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전당이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기술과 이 한미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 원대에서부터 이 12만 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